저는 제가 시험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합격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이린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았던 내가 이 시험 과연 준비해도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과의 과반수가 넘는 친구들이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저는 시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고 몇 년이나 걸려서 합격하면 다행이죠. 불합격하면 그동안 내가 쓴 시간, 돈, 백수가 된다는 거.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바로 시험을 준비하기보다는 바로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취직한 지 한 3년 차가 되던 해에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전문직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안에서 회사 상사가 시키는 일을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의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3년 차면 이제 어느 정도 업무도 익숙하고 일이 어렵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퇴사를 하고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퇴사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 30대의 백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두려워서 저는 저 스스로를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나 이 시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을 생겼고 퇴사를 하고 시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변리사다, 니트다, 회계사다, 세무사다, 공무원 시험이다.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가장 첫 번째 원칙, 합격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의 합격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대, 출신 학교, 전공, 성비, 현실적인 데이터들을 일단 수집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평균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합격자 발표 이후에 법률 저널에 합격자들의 연령이나 학교, 전공, 나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발표를 하거든요.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고요. 사실 요즘은 챗GPT한테 최근 5년간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의 나이와 출신 학교와 전공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은 잘 알려줍니다. 내가 이 평균 범위에 있지 않다. 그러면 바로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시험 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평균 합격 나이가 20대인데 40대에 붙었다던가, 아니면 직장을 병행하면서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던가, 문과인데 이과 시험을 붙었다던가,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합격자들이 존재를 해요. 내가 만약에 그 평균적이지 않은 범위에 있다 하면은 평균적이지 않은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찾아보세요. 그들의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어떤 전략을 세웠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방법을 과연 내가 따라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보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시작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합격 수기 읽기인데요. 특히 당해년도 합격 수기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합격까지 보통 얼마나 소요되는지, 공부 비중은 어떻게 두는지, 어떤 학원, 어떤 강의가 좋은지, 공부 순서는 어떻게 가야 좋은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격 수기에는 다양한 연차로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단기로 1년 안에 합격하신 분들, 평균적으로 2, 3년이 걸리신 분들, 그리고 5년 이상 걸린 장수생들, 정말 다양한 연차가 존재하는데요. 그들의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이 1년 만에 합격하게 했는지, 이 사람의 1, 2년 차의 실패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다가 5년까지 가게 됐는지 합격 수기들을 비교를 하면 그 차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주변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죠, 사실. 주변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합격한 선배가 있다면 물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 주변에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냐? 합격 수기에 합격자들이 제일 아래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메일로 문의 주세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한테 메일 보내면 답변 진짜 잘 옵니다. 왜냐면 최근에 합격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고시 시절의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고요. 최근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 합격자의 그 뽕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분들한테만 메일을 보내보세요.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도전하기 이전에
퇴사라는 큰 관문이 이렇게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준비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단순히 합격 수기를 읽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제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면서 저의 수험 생활이 굉장히 또렷해졌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는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특정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과정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일단 열심히 살아온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년간 살아온 생활 습관과 생활 태도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과거에 나 자신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미 합격을 위한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 긍정적인 관성을 시험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목차는 좀 일반적인 건데요. 내가 도전하고 싶은 자격증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하고 합격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합격하면 시작이잖아요. 합격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 내렸습니다. 세 번째 목차는 시험의 구조와 일정, 과목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관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뉘고요. 1차를 합격하면 2차를 2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요. 특허, 상표, 디자인, 민법, 물화, 생지 총 8과목을 객관식으로 보게 돼요. 2차는 논술형 시험인데요. 특허, 상표, 민사소송법, 그리고 선택과목 이렇게 4가지를 논술형으로 치게 됩니다. 또 앞서 찾아보았던 합격자들의 평균 정보도 넣었습니다. 네 번째 목차는 공부 계획입니다. 먼저 내가 이 시험을 몇 년 안에 끝낼지를 정해야 돼요. 시험에 도전할 때는 언젠가 합격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몇 년 안에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변리사 시험의 경우에는 2, 3년 정도가 가장 시험 합격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를 넘어서 1년 안에 합격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1년 안에 합격할 만큼의 공부량을 정해야만 2, 3년 안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평균 합격 기간이 2, 3년이기 때문에 나는 목표를 2, 3년으로 하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2, 3년을 넘어서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목표는 1년 안에 끝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지 빠르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 연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시험까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문제풀이, 복습, 기본 학습을 각 과목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1년 합격 목표이기 때문에 1차 준비를 하면서도 과목을 병행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2차 병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물론 실현하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공부 환경 계획인데요.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퇴사를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11월이었는데 1차 시험이 2월에 있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다음 연도 1차 시험은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연도 1차 시험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퇴사는 마음 먹고 한 4개월 뒤인 그 다음 해 3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공부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에서 할 것인지, 학원가에서 할 것인지, 학교에서 할 것인지, 독서실에서 할 것인지 저는 학교에 있는 고시반에서 했고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잡아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목차는 인생 계획입니다. 이 페이지는 저의 이 시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페이지예요. 1년 안에 합격했을 때와 2년 안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녔을 때, 또는 이직을 했을 때를 비교해 보는 거죠. 1년 만에 합격을 하면은 이제 28살의 나이에, 2년 안에 합격하면은 29살의 나이에 변리사 자격증을 얻는 거였고요. 만약에 이 회사를 계속 다녔다. 그러면은 1년 뒤에는 저는 여전히 사원으로 5년 차고, 2년 뒤에는 이제 주임이 된 거죠. 만약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다. 그러면 대기업 1년차, 대기업 2년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미래를 좀 상상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이 시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얼만큼 진중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마음가짐이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 목차는 이제 고시 비용 예산안입니다. 돈 진짜 중요해요.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인드 세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시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이 생활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계속 되뇌어야 돼요. 그래서 수험 생활은 최대한 검소하게 지내야 합니다. 나는 합격하고 내가 월급 받아서 오마카세 할 거야, 소고기 먹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지
수험생활을 절대로 호화스럽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목표를 향해서 돈을 아끼고 어려운 생활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합격해서 이 생활을 관두고 싶어집니다. 전체 고시 비용 예산안은 강의 교재비, 생활비, 주거비로 나누어 계산을 했어요. 강의비와 교재비는 학원 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랑 그다음에 수업료를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짰고요. 생활비는 하루 3끼를 학교에서 학식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4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외식은 최소화하고 학교에서 거의 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생활은 빠르게 끝내야 한다. 이 마음가짐으로 고시 비용 예산안을 짜시고 그 계획에 충실히 따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리포트를 작성했음에도 내가 아직도 조금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기간에 가장 대표적인 과목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렵고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과목이 하나씩은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초 강의는 말 그대로 아예 모르는 학생들, 아예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된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게 가르쳐줘요. 이 수업을 들어보면서 이 과목의 공부를 위해서 몇 년을, 내 온 시간을 이 공부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강의비가 비싸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비싸죠. 학생들에게 비쌉니다. 저희의 인생의 시간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난이도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다가 2, 3년 날리는 거는 지금 강의비 몇십만 원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값어치 있는 시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 시험 중에서 민법이 1차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퇴사할 때까지 4개월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4개월 동안 이 민법 강의를 들었어요. 민법 강의를 퇴근하고 3시간씩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3개월 정도 들었고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시험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초 강의를 끝내고 작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런데 잘 풀리는 거예요. 맞기도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신을 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맞춤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20개 중에서 7개 이상 맞으면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은 6개 맞았으면 시작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풀면서 나 이거 조금만 다듬으면 풀 수 있겠다. 이런 감각만 익히시면 됩니다. 스스로 알아요. 사실 내가 풀어보면서 나 이 시험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스스로 느껴지니까 한번 그 방법을 이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공부 시작 전에 이거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을 또 불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4개월 만에 퇴사를 하고 시험 준비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만큼 저는 정말 신중하게 저의 합격 가능성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이 들어서 제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4가지 방법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그 자신감을 안고 시험에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얻고 시작을 하면 좀 더 공부가 잘 돼요. 합격까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